26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키 Shift F2를 눌러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엑셀에서 Shift F2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모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은 작성된 메모가 표시되는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메모를 항상 나타나게, 항상 표시되게 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곳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한 다음에 자유롭게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 3번이 잘못되었죠. 피벗 테이블의 셀에 메모를 삽입한 경우 데이터를 정렬하면 메모도 데이터와 함께 정렬된다라고 했는데요. 미리 피벗 테이블에 이렇게 메모를 삽입해 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가 위치해 있는 곳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메모는 피벗 테이블의 셀에 고정되어 있고요. 원래 메모가 입력되어 있던 텍스트는 저 멀리 딴 곳으로 가버렸죠. 함께 정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메모의 텍스트 서식을 변경하거나 메모에 입력된 텍스트에 맞도록 메모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연히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메모 서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맞춤이라는 곳에서 자동 크기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27번 다음 중 아래의 조건을 처리하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셀의 값이 1000 이상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표시 예처럼 나타나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지정 형식 중에서 숫자의 조건을 지정하려면 조건을 대괄호로 묶고 조건이 여러 개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기를 보면 대괄호로 묶인 부분이 보이죠? 조건이 지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번, 4번을 보면 대괄호가 아니고 홑 화살 괄호로 묶은 부분이 보이죠?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지식은 1000 단위 구분 기호는 콤마, 쉼표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기에 보면 이렇게 콤마들이 있죠. 이게 다 1000 단위 구분 기호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미 없는 자리라도 표시하려면 0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표시예라는 곳에서 보이는 것처럼 431을 432.0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사실 같은 숫자지만 굳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하니까 의미 없는 0이지만 이걸 표시하려면 그만큼 숫자 0을 서식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엑셀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같은 8.9 실제로는 같은 8.9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그냥 8.9이고요. 아래쪽은 8.90 이렇게 0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셀 서식을 눌러보면 그냥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유효한 숫자들만 이렇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셀 서식에서 이와 같이 0을 하나 더 채워서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0을 하나 더 채워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바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숫자의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대괄호로 입력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의미 없는 0이라도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 서식 0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엑셀에 이와 같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1000 이상일 경우 파랑으로 표시가 되고요. 기장 무조건 소수점 아래에 0이 하나 더 붙어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중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의 기본 설정에서 설정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답은 4번인데요. 이 부분을 현재 오피스 버전에서 보고 싶으면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옵션을 누르고요. 바로 이 엑셀 옵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은 새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적용할 기본 글꼴과 글꼴 크기, 포함할 시트 수 등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엑셀 옵션의 일반이라는 탭에 살펴보면 기본 설정은 아니죠.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부분에 글꼴 크기와 포함할 시트 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고급이라는 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기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셀의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를 때 포인터의 이동 방향 설정할 수 있죠. 기장 보기 2번에 나오는 것처럼 페이지 나누기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 3번에 나오는 것처럼 눈금선 표시도 여기 지정할 수 있죠. 어쨌거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9번 다음 중 아래 괄호에 해당하는 바로가기 키의 연결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엑셀에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Alt F11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되겠죠. 이 단계에서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F8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바로 여기 커서까지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F8번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바로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F5 단축 키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중 수식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셀 범위를 참조할 때에는 시작 셀 이름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콜론이 입력된다. 이 부분은 너무나 엑셀의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sum 함수에서 A1에서 C1 셀을 참조해서 합계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시작 셀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이렇게 콜론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의 이름에 사이 띄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워크시트의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묶인다 라고 했는데요. 잘못되었죠.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로 묶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미리 수식을 입력해 두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워크시트의 이름 사이에 이렇게 띄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뭐 띄우기가 있든 없든 그냥 문자이니까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기 3번 수식의 숫자를 입력할 때 합해 단위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같은 서식 문자는 입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300원과 6,000원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서식 문자를 입력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는 이렇게 문자열로 정의를 해둔 상태인데요. 이렇게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식의 오류를 발견했다라고 나오고 그냥 숫자로 바꿔버리죠. 합해 단위나 천 단위 구분 기호는 그냥 이렇게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셀 서식에서 통화라는 부분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기장 보기 4번은 외부 참조를 하는 경우 통합 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문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문서이거든요. 이 문서의 28번 워크시트에 있는 A1 셀의 값을 sum 함수에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문서의 이름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 문서가 위치하는 경로를 이런 형태로 적어주게 되면 외부 참조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답은 2번이고요. 작은 따옴표로 묶인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